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CIA 부국장과 비밀리에 접촉한 것으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확인됐습니다. 이후 스웨덴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협상이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남북미 대표단이 숙식을 함께하면서 논의를 벌였다는 점에서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워싱턴에서 CIA 부국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헤스펠 국장을 만날 계획이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물밑 접촉을 해왔던 모양입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요. 또 김영철 위원장의 그 부위원장의 그 네. 백그라운드를 보면 경력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 그 했던 그 직위 중에 하나가 그 북한군의 정치 총국장을 했습니다. 네. 그 지금은 사실 통일 전선 부장도 겸직하고 있고 둘 다 정보를 다루는 정보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정보의 수장의 격인 셈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 라인이 상당히 움직였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방미 때 지금 전체적인 김영철 부위원장의 그 일정들이 확실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미국의 정보 라인 즉 인사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났고 또 스웨덴에서 북미 실무 협상이 진행됐고 전체적으로 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몇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작년 10월 7일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이죠. 그 이후에 북미 간의 이 비핵화 협상에 대한 사실상 교착 상태에 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정보 라인이 움직이고는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 정보 라인 자체는 어떤 협상보다는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대방의 의중을 직접 물어보는 그런 라인으로서의 그 기능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인 협상은 이제 실무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열리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로 다시 한번 실무 협상이 지금 열린 것이고요. 스웨덴에서. 네. 그 자체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의미를 찾는다면 저는 남북미가 처음으로 비핵화 협상에 특히 실무를 다루는데 같이 모였다. 그것도 상당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스웨덴 실무 협상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마치 친구들이 저녁을 함께 하듯이 밤 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몇 가지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 비건 미국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작년 연말에 와서 우리 한국과 함께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었다라고 네. 보도가 됐거든요. 그 로드맵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상응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북한 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아마 이번에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것이 전달이 되고 또 북한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좀 들어볼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회담 끝나고 나서 당사자들의 표정을 봤는데 전반적으로 표정이 많이 풀려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직 그 회담 하나 자체로 모든 것이 결정됐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이후에 이제 후속 회담이 꼭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그 회담 자체에서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이번 스웨덴 실무 협상에 참여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듯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이 말이죠. 상응 조치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연기하는 안을 내놨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국의 그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남북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은 사실상 당사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북한한테 제공할 수 있는 상응 조치도 결국 남북 간의 이제 합작 사업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북한 비핵화가 진전이 될 때 한국이 결국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으로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미국과 북한한테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도훈 본부장의 이제 한국의 중요한 역할은 미국이 또 북한한테 줄 수 있는 상응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 상응 조치 중에 일부에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한미 동맹 관련된 것이 있죠. 예를 들어 작년 6월 12일 처음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연합훈련의 일방적인 중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한국이 이번 협상에 들어가서 미국이 혹시라도 그런 상응 조치를 고려를 하고 있다면 한국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북한한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도훈 본부장의 참여는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쪽에서 긍정적인 신호들, 긍정적인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기존보다 상당히 진전된 방향으로 결정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위성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네. 1차 북미 정상회담은 전체적으로 좀 추상적인 합의에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문 대통령도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와야 되고 특히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비핵화를 해나갈 시간표, 로드맵이 구성이 돼야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계속 동력을 받아갈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돌파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는데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조만간에 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재선을 위한 그런 또 그 미국에서 대선전에 돌입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과 관심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그 계획들이 북미 간에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풍계리와 동창리 핵 시설에 대한 사찰 부분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 시설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영변 핵 시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폐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결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영변 핵시설 전체를 신고 검증 폐기에 비핵화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려고 북한한테 분명히 요구를 했을 것이고 반면에 북한은 그 지난 9.19 평양 공동선언에도 있습니다만 영변 핵시설을 비롯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단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아마 북미 간의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서로 간의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충분한 상응 조치를 줬을 때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를 할 건지 아니면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를 먼저 하고 그것에 따라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줄지 그 부분이 또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의 상응 조치는 어떤 것들이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짧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북한 내에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마무리 짓는 방안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은 인도적인 지원은 지금 확대하겠다. 근데 인도적인 지원이 확대하다 보면은 그것이 사실상 북한에 대한 지원과도 어느 정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 행정부에서 그 완고한 입장이고요. 그것은 또 미 의회가 사실상 제재의 모든 관건 그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됩니다. 그런 고민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북한은 당연히 제재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죠. 그것도 하나 풀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부분은 연락사무소 설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풍계리 동창리에 대해서 사찰을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미국 비롯해서 이제 국제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일종의 채널이 필요하죠. 그러면 연락사무소 형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지금 군사적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의 교류 협력의 확대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원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